안녕하세요. 소음 감지 카메라 강의를 1장에 이어서 2장을 강의하게 된 WMB팀 황혜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단에 있는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구성 하드웨어, 소음 감지 카메라를 구성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제 하드웨어 구성, 3D 모델, 그리고 회로 구성,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GitHub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해커톤 진행하고 나서 결과물을 GitHub에 올려놨는데요. GitHub 쪽그 GitHub 클론, 이게 잘못됐네요. Git 클론해서 사운드 카메라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은 전체 이제 트리로 봤을 때 이제 구성인데요. GitHub 받았을 때 디렉토리는 이제 카메라, 이거 이제 소음 감지 카메라 디바이스 관련된 소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 네이티브 C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소음 카메라 대시보드이고, 이건 이제 GCP 위에 Node.js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3D 모델도 올려놨습니다. 3D 모델은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으로 제작된 소스고요. 스탬 파일하고 뭐 STL 파일도 같이 있으니까 바로 출력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킷 회로도인데요. 따로 회로도는 프리징으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 회로도를 보시고, 실제로 회로 구성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디오 아날로그 입력을 8개 채널로 집선해서 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라즈베리파이의 GPIO의 회선 점유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앞서 1장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하드웨어 구성의 오버뷰입니다. 일단 그 타이젠 OS를 구성하는 거는 제가 이제 상단에 좀 적어놨는데요. 라즈베리파이 그 4 타이젠 OS 설치 방법에서 이 관련 URL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OS를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이사항은 제가 구현할 때는 OS 5.5에 미피를 지원하는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요거는 아마 타이zen OS 5.5 또는 6.0에 대해서는 타이zen 팀, 삼성의 타이zen 팀한테 문의를 해서 적절한 OS를 받아서 이미지를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zen 라즈베리 파이 4에 타이젠을 올렸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전용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 전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담기 위한 케이스. 이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 4하고 3가 약간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구매했던 케이스는 라즈베리 파이 3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여기 이걸 탑재를 했을 때 구멍이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칼로 약간씩 벌려가지고 좀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전용 카메라, CSI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MCP 3008 ADC 컨버터 하고요. 그 다음에 맥 4466 마이크 앰프, 그리고 피에조 부저. 이거는 이제 셔터 소리 이 소리 내기 위해서 이제 피에조 부저를 넣었고요. 버튼, 그리고 브레드보드, 빵판, 그리고 빵판에서 이제 선을 띄우기 위한 점퍼선들, 그리고 카메라 바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예산을 잠깐 적어봤는데요. 일단 소음 감지 카메라의 하드웨어 구입 예산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해커톤에 참여를 했을 때 일단 서버 본체나 기타 물품들은 지원이 됐었고요. 3D 모델 출력도 직캠프에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해커톤 진행을 위해서 재료비가 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서 아마 20만 원, 이걸 다 합치면 좀 20만 원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비용을 써서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디스플레이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거보다 이제 저가형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할 때는 이제 8인피짜리 약간 고사양으로 좀 썼었고요. 그리고 마이크 센서 같은 경우는 맥 4466으로 제가 이제 알리에서 20개 정도, 하나에 1100원 정도 해서 20개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ADC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급 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흡음하고 차음 시트, 제가 소리의 이제 직진성, 그러니까 그 지향성 소리만을 캐치하기 위해서 카메라 그 마이크 앰프 앞단에 흡음하고 차음 기능이 있는 시트를 넣고요. 중간에 스티로폼 소재의 흡음재를 넣어서 앞단에 시트 그 방음하고 차음하는 용도로 그 기구를 구성했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했던 지급 품목이고요. 3D 모델입니다. 일단 3D 모델은 퓨전 360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일단 이제 다운로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매 사용 시마다 인증하는 불편함이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대로 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모델 소스는 제가 이제 아까 기터브에 있는 이제 레포지터리에 있는 소스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모델이라는 그 하위 디렉토리에 F3D 이건 이제 퓨전 360 쪽 그 확장자고요. STL하고 스텝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F3D 쪽에 가시면 퓨전 360에서 바로 열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 앰프하고 카메라 위치인데요. 마이크 앰프 자리 잡고 8개.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뚫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면 센서의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 후면 셔터 있는 부분 이걸 만들어서 여기 위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2개를 연결해서 서로 이제 연결시킨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STL 파일을 그대로 윈도우즈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3D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되는데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샀던 이 케이스의 뒷면입니다. 케이스의 뒷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모니터로 쓰는 게 용도지만 저는 뒤에 카메라처럼 이제 소음 감지 카메라처럼 쓰기 위해서 뒤에 3D 보형물을 갖다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패턴은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패턴을 3D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셔터가 부착되는 부분, 그래서 신규 케이스 후면을 만들어서 이거는 쓰지 않고 기존의 디스플레이에 이걸 붙여서 사용하고요. 이거 앞단에 오디오 수집하는 부분을 붙여서 소음 감지 카메라의 기구를 완성하게 됩니다. 모델은 다운받아서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수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타이젠 디바이스로 이번에 사용한 건 라즈베리 4였고요. 라즈베리 파이 4의 4B에 모델 4B의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젠 탑재한 거에 이제 실제로 뭐 5기 와이어리스 인터페이스하고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있고 쿼드 1.5기가, 그 다음에 DDR4 4기가 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가 4포트가 있고 이더넷이 한 포트인데 여기서 이제 이쪽 두 포트가 3.0, 하위 두 개가 2.0, USB 2.0이고요. 그 다음에 HDMI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고 USB 충전 단자, 이게 이제 3A짜리 5V 3A짜리 파워 인풋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쓰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여기가 DSI, 여기가 CSI인데요. DS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게 되고요. 따로 GPIO 포트에서 전원만 디스플레이로 전원하고 그라운드만 전달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메라를 이동용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력 소모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배터리를 달아서 이동용으로 쓰신다고 하면 적어도 3A를 지원하는 그 배터리,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 4의 핀아웃이 약간 변경이 있으니까요. 핀아웃 맵,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 4 핀아웃 도표를 구하셔서 각각의 GPI 핀 배열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쓰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인치 디스플레이는 원래 이제 아까 DSI를 쓸 건데 전원하고 그라운드에 두 개의 GPIO가 필요하다. 외부 전원 입력이 있어야 되니까 DSI 쪽으로는 전원 입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별도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V 그라운드 두 개의 포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MCP 3008 ADC 8채널짜리 ADC 컨버터의 경우에는 3.3V 허용 전압은 제가 이제 5V가 아니라 3.3V 썼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8개의 GPIO는 이건 제가 잘못했고요. 이게 4개의 GPIO 제어를 위한 4개의 GPIO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에조 부저를 위해서 GPIO 하나하고 그라운드 버튼 셔터의 버튼을 위해서 3.3V 하나하고 GPIO 셔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다음 회로 구성입니다. 일단 회로는 제가 이게 기다란 이제 빵판에다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맥스 4466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MCP 3008 그리고 이제 MCP 3008의 각 채널별로 입력이 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어디 보시면 여기서 다 이쪽 패턴을 들어와서 그라운드가 이렇게 해서 다 아날로그 신호가 마이크의 앰프의 아날로그 신호가 이쪽 8채널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쪽 4개는 제어, 그 다음에 양쪽은 VCC하고 그라운드입니다. 실제 이제 자세한 내용은 프리징 다운받아서 지금 이제 제가 기터브를 다운받으시면 서킷 밑에 사운드 카메라 프리징 관련된 파일이 있거든요. 요걸 열어서 한번 보시면 대충 선배열을 어떻게 꽂았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디스플레이 연결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는 기본적으로 DSI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고요. 다만 전원 연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원에 대한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연결은 실제로 이제 핀 여러 개를 빼놓지만 결과적으로는 VCC, 5V VCC하고 그라운드 선만 입력하게 되고 나머지 회선 신호는 DSI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 배열은 이쪽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사이트를 읽어 보시면 어떻게 핀 배열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HDMI를 쓰지 않고요. 잘못됐습니다. DSI하고 핀아웃을 쓰고 있습니다. 타이젠 C 네이티브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이제 C 네이티브 개발 환경 구축은 이제 타이젠 스쿨 쪽의 사이트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쪽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개발 환경을 구축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됐고요. 일단 소스는 사운드 카메라 밑에 카메라에 가 보시면 소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은 파일을 눌러서 임포트, 그 다음에 타이젠 프로젝트, 넥스 눌러서 로케이션은 내가 다운받은 위치, 소스를 지정하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로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별다른 동작 없이 빌드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빌드 있죠? 빌드 여기 있습니다. 빌드를 해보시면 문제없이 컴파일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다운 받고 나서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권한을 넣는 거고요. 타이전에 이제 주변 기기, 왜냐면 카메라하고 페리페럴 쪽 관련된 권한을 속성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포를 위한 인증서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이젠 manifest.xml을 열어서 프리빌리지 탭을 하면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배포했던 모델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배포됐기 때문에 속성에 배포가 되어 있을 건데요. 따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실 경우에는 이 manifest.xml에 가셔서 프리빌리지 들어가신 후에 이 플러스를 눌러서 필요하신 속성을, 권한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카메라하고 주변기기 입출력 관련된 부분, 페리페럴 IO 쪽 관련된 거 두 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툴스 밑에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그리고 추가해서 뭐 타이젠하고 서티피케이트 프로파일, 뭐 올서 서티피케이트, 디스트리트 서티피케이트, 뭐 use the default 타이젠 디스트리뷰터 서티피케이트 가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프리빌 레벨을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설정하셔야지 일단 관련된 서비스나 배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쪽 화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원격 디바이스 연결입니다. 원격 디바이스 연결은 이제 실제 이제 이 타이젠 스튜디오가 설치된 건 PC가 되고요. 타이젠 OS가 설치된 건 이제 뭐 타이젠 OS가 설치된 디바이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라즈베리파이에 타이젠 OS를 넣었으니까요. 이 디바이스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그 저희가 이제 소스가 있고 소스를 컴파일하고 크로스 컴파일해서 그 타겟 디바이스 올리려면 이제 따로 그 타이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원격 디바이스,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게 있어서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리모트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등록한 디바이스에 바로 그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격 디바이스 연결이라는 걸 써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에뮬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 IP 추가, 여기 있습니다. 에뮬레이트 부분 여기를 눌러서 에뮬레이트 버튼 클릭하고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 저희가 이제 설치된 라즈베리파이에 IP를 추가하고 커넥트 온 하면 연결이 돼서 여기서 빌드한 게 바로 배포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타이젠 스튜디오가 설치된 PC하고 타이젠 OS가 탑재된 라즈베리파이가 동일한 네트워크, 뭐 동일한 와이파이, 동일한 이더넷, 그러니까 타 망이 아니라 동일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지 디스커버리가 돼서 실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다른 망에 있는 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고요. 일단 와이파이 영역에서 제가 연결했기 때문에 와이파이에서 동일 네트워크, 동일 SSID에 있는 디바이스를 등록해서 이제 그 바이너리 업로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카메라 타이젠 소스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헤더하고 제가 이제 C를 따로 분리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배포되는 그 제가 아까는 트리에서 봤을 때 이제 디렉토리만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그 전체 내용을 다 보시면 이렇게 소스, 그 다음에 shared 리소스, 그 다음에 include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소스하고 헤더 쪽을 보시면 이제 헤더하고 C 소스는 1:1 매핑하도록 일단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UI.c는 베이스 UI EFL을 이용한 UI 레이아웃 설정 및 제어를 위한 파일이고요. cam.c는 카메라 초기화나 프리뷰 그리고 베이스 UI를 연결하기 위한 명령들이 존재하고요. 그 코드가 존재하고요. main.c는 당연히 소스의 초기 시작점 이니셜라이즈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초기화나 환경 설정 그리고 아이들러를 여기서 하나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러의 용처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ax4466.c 이거는 마이크 앰프 제어를 위한 함수가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함수들을 이용한 misc.miscellaneous miscellaneous 함수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에조 구조를 제어하기 위한 코드, 그 다음에 웹 서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그 C URL 기반의 호스트를 위한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실제로 이제 대부분 제가 카메라
이제 그 마이크 입력이나 기타 핸들링하는 걸 다 스레드로 구현을 해놨는데요. 스레드에 대한 처리, 마이크 앰프 별로 스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취합하는 코디네이터, 그다음 GPIO, 싱스파크 연동을 위한 스레드가 존재합니다. 위에 헤더 부분은 밑에 C 파일하고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URL 쪽 헤더, 그 다음 카메라 관련된 헤더, 맥스 사사용 관련된 헤더, 그 다음에 기타 함수 관련된 헤더, 그 다음에 피에조 관련된 헤더, 그 다음에 포스트 관련된 헤더, 그 다음에 사운드 카메라. 이거는 이제 모든 자료형의 기본형을 정의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헤더는 당연히 스레드 처리를 위한 외부 참조, 변수 및 함수 정의입니다. 대시보드 부분입니다. 이제 Node.js도 있고 서버 쪽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파일은 단순히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app.js 그리고 뷰 밑에 차트 EJS. 이게 이제 이 app.js가 뭐 main.js라고 보시면 되고요. Node.js 코어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파일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프레스 그 웹 엔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EJS라고 하는 MVC 패턴을 지원하는 MVC가 있고요. 그 MVC의 템플릿 패턴으로서 차트 EJS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 두 개가 실제로 동작하는데 서버와 동작하는 파일입니다. EJS는 까서 보시면 알겠지만 HTML 문서에 약간의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여기까지 2장에서 소음 감지 카메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반적인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